점심 막 먹고 졸리니까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주팔자의 정체라고 해야 될까?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잘 안 보이려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주팔자는 결론적으로 내가 201 21년 06 6월 15일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8글자를 로 이 숫자를 요 숫자를 환산했죠. 예를 들어서 신축년 갑오월 예를 들어서 XXXX1월 시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시공간 좌표가 돼요. 시공간 좌표. 그죠? 그래서 천간은 시간이 되는 거고 지지는 공간이 돼요. 그리고 공간 속에 예를 들어서 오화 속에 병기정 요게 지장간으로 있으면서 요게 뭐다? 이 지장간의 실체는 바로 공간 속에 숨어 있는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간지 구조는 예를 들어 신축년이다. 그러면 여기에 개신기 발음 잘해야 되죠. 이거 개세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뭐다고? 지장간이다. 지장간인데 그 지장간의 정체는 뭐다? 천간이니까 당연히 시간이다. 고로 간지 구조는 시간, 공간, 시간. 그런데 다른 점은 뭐다? 이 시간, 천간은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다. 하지만 지장간에 있는 시간은 뭐다? 중력에 휘둘린 시간이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주팔자라는 생년월일이라는 이것을 바꿔 넣은 것이 사주팔자이라는 것을 이제 밝혔죠.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숫자를 시공간 부호로 바꿔 놓으니까 이게 뭐다? 내 사주팔자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주팔자의 단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공간 좌표가 없어. 공간 좌표. 이 공간 좌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있고요. 이게 중국이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 칩시다. 이게 넓으니까. 그런데 내가 2021년 6월 15일 날 태어났더라도 이 공간 좌표인 광동성인지 상해인지 여기 우르무치인지 어디 여기 북경인지 서안인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남한에서 광주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에서 태어났는지 청주에서 태어났는지 말하지 않으면 뭘 모른다? 공간 좌표를 모른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약점이에요. 약점. 왜 약점이냐?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택 음택을 따질 때, 즉 묘지를 따질 때 이거 뭘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너지 파동을 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런데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바로 가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바나나 킥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거를 보려고 양택 음택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다? 에너지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 살피는 건데
아무리 동일한 사주라도 이 공간이 다르면 당연히 팔자가 아무리 동일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다? 부모의 업보, 나의 업보. 이거 감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나는 사주 팔자가 아니라 오주 십자다. 여기에 윤회공이 두 개가 더 있다. 윤회공. 그리고 내 업보를 보려면 이렇게 돌려라 앞으로. 그러면 증조부가 됨과 부모가 됨과 동시에 내 좀 더 앞선 업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맞죠? 공간 좌표가 사주 팔자에는 없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에너지 파동이 틀릴 건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냥 숫자로 환산한 요것만 가지고 브라브라브라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약점은 이따 치고요.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지금 이 기준에서 A라는 미래의 시점, 예를 들어 33세라고 칩시다. 이 시점의 시간표를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시공간 좌표에서 33세의 시공간 좌표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공간 좌표가 아닌 십신생극 이런 걸로 해버리지. 오행생극 이런 걸로. 그게 생극이라고. 시공간 흐름이 아니라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옛날 중국은 십신생극 격국 뭐 이런 걸로 해버렸다 이거죠. 실제로는 시공간 변화 둘 사이에 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피는 건데. 자, 시공간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술년이 되잖아요. 무술년.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비밀일 것도 없지만 인호술 삼합을 완성했다는 뜻이 돼요. 인호술 삼합을 완성했다. 그럼 인호술 삼합은 뭐죠? 무언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과정.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뭐 공부든 무엇이든 계속 확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삼합을 마감하니까 여기서 뭘 요구하냐면 떠나라야. 버려라. 왜 버려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네가 지금까지 가져온 것들은 확장이 불가해. 고로 버려야 돼. 버려라. 가지고 있어봐야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기해년에 사람들은 이 무술에서의 상황을 연결해서 기해년에 무슨 행동을 하냐? 임갑기 삼자조합으로 뭐 한다고? 기획, 설계. 뭐에 대한 기획 설계죠? 미래에. 왜 미래에 대한 설계지? 무술에서 확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묘미의 출발점에서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기획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준비한다. 그럼 기해년의 사람들은
앞으로 뭐를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하지? 공부하죠. 그죠? 이건 일종의 투자죠. 투자. 어떤 투자냐? 해묘미, 성장을 위한 투자죠. 그죠? 그 다음에 경자년이 오면 기해에서 새로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무술에서 가지고 있던 그때까지 습득했던 기존의 어떤 터전이라고 그럴까? 어떤 기술,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 혹은 어떤 뭐 소유했던 것들 그것을 기회에서 준비하고 경자에서는 이렇게 버리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경금이라는 기존 체계를 버리다. 어디에? 자수에. 어떻게? 신자진으로 어떻게 하려고? 전송하려고. 어디에? 후대에. 새싹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작년에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체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경자의 상황이 신축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경자 신축에서 버려 이 행위가 드디어 축토에서 확실하게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좀 지우고 합시다. 결론적으로 경자와 신축은 무술에서 마감하고 기해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다음에 기존에 여기 무술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경자 신축으로 쭉쭉쭉쭉 버리는 자격 버리다. 근데 맹꽁이 같이 신축년에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기존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버려라. 고집 부리지 말고 맹꽁이 같이. 그 버리라고 하잖아. 경신에서 버려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민년이 오겠죠. 이민. 그럼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시간이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금묘화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금묘화실이 아니라 그 화실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가 쭉 이어져 있거든. 절대로 시간이 어디선가 끊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수, 기해에서 해수에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했죠. 기획을 했어요. 그것이 기해, 경자, 신축, 이민으로 딱 왔어요. 그러면 이 기해의 해수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야.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 시공간 변화 과정을 거쳤냐면 경자와 신축에서 기존의 것들 무술 이전에 습득했던 것들을 쭉쭉쭉쭉 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생각을 사상을 혹은 뭐 어떤 기반을 임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해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해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고 막 공부를 하면서 경자 신축 과정에 기존 것을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해수에서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꿈이 갑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커야 돼. 임민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수가 이렇게 연결돼서 시간이 쪽쪽쪽쪽 가서 임으로 왔고 그 임이 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에게 그 새로운 거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임은 어디서 왔어요? 이 인은 당연히 요 경신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인으로 온 거예요. 기존 거를 버리고 인에서 새로운 것을 취하는 거야. 근데 드러났다? 아직 지지이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갑진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어디에서 이 기회에서 해수가 이때에서야 드디어 결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개묘에서 이제 보일동 말동 이제 성장을 시키겠지. 그치? 임계에서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야. 뭘 성장시키지? 이 기회에서 생각했던 것을 성장시키는 거야. 근데 기회년에 나 잠잤는데요? 그럼 뭐 엿된 거지. 키울 게 뭐 있어. 그냥 잠이나 더 자,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회에서 쪼쪼쪼 가가지고 이민에서 한 다음에 계묘에서 키우고 그 실체가 갑진에서야 드러난 거야. 그럼 몇 년이야 지금?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1, 2, 3, 4, 5, 6, 근 6년 걸렸다는 얘기지. 그때서야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일종의 기해년에 생각했던 먹거리지. 이때부터서야 비로소 그 먹거리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간은 절대로 한순간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어 왔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어려운 말로 업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연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사로 보면 그죠?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부르기 나름이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주팔자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자, 미래라는 어느 시점에서 이 시공간 좌표가 무엇이면 이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시공간 좌표가 틀릴 거 아니라고. 그 차이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주팔자에는 공간 좌표가 없다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 산골에 태어났는데요. 그럼 뭐해? 그 산골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 시간 좌표의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걸. 무슨 기계가 있어? 없잖아. 두 번째, 우리가 왜 옛날부터 뭐 씨바지니 욕 아니요? 뭐 씨를 봐야 된다는 둥, 그 부모가 누구냐는 둥, 왜 이런 걸 따지겠어요? 통일한 사주도 부모가 백정이면 자식도 옛날 같으면 발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고, 양반이면 개차반이어도 결론적으로 양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건 뭐지? 시공간 좌표가 만든 게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주팔자에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시공간 좌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십궁도라고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 십자고 뒤에 있는 전생공은 앞으로 돌려서 윤회해서
5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공간 좌표를, 그리고 공간 좌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골치 아프죠. 어렵잖아. 이게 지금 현재의 사주팔자의 한계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각들 해보시죠.